8주가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다 했고요. 근데 한 해도 뭡니까? 구슬이 서말이라고 해도 끼어야 되잖아요. 그럼 끼기 위해서는 이제 제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 여러 가지 용도가 많이 있겠지만 원칙은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칙을 기능성 식품을 쓰는 원칙을 잘 모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 다빈도 질환을 보게 되면 다 뭐예요? 치주염, 염증이죠 다. 모든 질환에 다빈도로 다 나타나는 질환은 염증과 통증뿐이 없어요. 그럼 염증과 통증을 잡아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쉽게 이렇게 환자들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상병별 약품비도 보면은 고혈압, 이것도 염증이에요. 기관지염, 알러지성 비염, 뭐 염증에 관한 것들을 잡아주는 게 약품으로 다 들어가는 비용도 그 제일 크다라는 얘기. 이 랭킹 1위부터 들어가는 게 랭킹 1위는 뭐 고혈압, 우리나라는 그 의학이 잘못돼가지고 전 국민을 고혈압 환자로 만들어놨어요. 나이가 들어서 혈압이 160 올라가는 거 고혈압 아니에요. 근데 전 국민을 뭐 120만 넘어가면 전부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해놨으니까 고혈압 환자로 만들어놓은 결과가 일어난 거죠. 현대인의 질병 원인은 활성산소와 관련된 염증이 90%예요. 그러면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한 것들은 뭐를 써왔어요? 항산화제를 주로 써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항산화를 하고 염증을 없애는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이 있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 계산해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염증으로 인한 세포구조 손상, 단백질 기능 저하니까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이게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만성염증의 체크는 혈액검사 간단하게 CRP 측정만 해보면은 이 사람이 내가 만성염증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은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이제 정 원장님도 혈액검사에 대한 리딩을 잘 하십니까? 예? 이게 내과 선생님 말고는 이 혈액검사 결과치에 대한 리딩을 하기가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고 이제 일반인들, 여기 이제 약사분들은 더군다나 더 혈액검사에 대한 리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검진을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은 누구나 다 혈액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받으면은 그거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죠. 네? 누구나 그러면 혈액검사 11종에 대한 혈액검사를 딱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질환에 고통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쉽게 리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 기능성 식품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현대인의 질병의 원인 중에 중요한 게 해독이에요. 해독을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제 환경 호르몬 검사나 뭐 모발 검사, 뭐 타액 호르몬 검사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독성물질이 내가 살아있는 것은 지금 이게 전체가 독성물질인데 독성물질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해독 기능이 내 몸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대인의 옛날에 없던 질환들은 전부 해독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질병이 치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가져줘야 될 것은 해독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질환은 염증입니다. 염증은 항산화제, 그 프리라디칼에 의한 것들이 많으니까 항산화제를 주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만성염증은 어떻게 해주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동시켜, 약물도 이동이 돼야 되니까 이동시키기 위해서 단백질이 필요하다. 요 네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이게 약을 쓰든 기능성 식품을 쓰든 뭘 쓰든 간에 네 가지가 기본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검사를 해서 뒷받침되면 더 좋죠. 근데 검사라는 것은 병원에서는 검사가 기본화되어 있어요. 내가 뭘 알아? 어떻게 알아? 제가 얘기를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 검사를 좀 해봐야지. 근데 약국에서는 검사가 기본화 안 돼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움직여가는 게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키다라는 얘기죠. 현대 기능성 식품의 필요성은 이게 이제 190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2000년대까지 보면은 이게 녹색이 왜 이래 넘어가는 거를 제가 손을 안 맞아요. 녹색이 안티옥시던트예요. 빨간색이 프리라디칼이에요. 프리라디칼이 이게 급속하게 증가됐어요. 네? 근데 안티옥시던트들은 이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질병이 나타나는 수준이 없고, 결국은 영양, 해독, 재생에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넣고 나쁜 것은 빼주는 거예요. 좋은 것은 넣고 나쁜 것은 빼주는 거, 뺄셈의 치료 방법을 써야지만 꼭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질병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봤더니 이게 일반적인 영양소들이에요. 이건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런 질병에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예? 중요한 거는 만성염증하고 해독 호흡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용 방법에 따라 효과는 달라져요. 우리가 약물에서만 동력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흡수흡화돼서 배설이. 기능성 식품도 그렇고 우리가 밥을 먹어도 그렇고 이거는 다 똑같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용 방법에 따라 틀려지는데 복용 방법을 기능성 식품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도세지에 대한 개념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줘야 돼요. 도세지에 대한 개념, 제품만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 어떤 것들을 A라는 제품을 썼더니 잘 났어. 그러면 B라는 사람한테도 날 거야 하고 주면 안 나요. 그 방법이 그렇게 되고 그 사람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해독요법이라는 게 예전과 달리 해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TV에서 이게 방송을 많이 해놔가지고 독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해독의 종류를, 이거 한의사가 쓴 강의인데 해독의 종류를 웅당, 무당, 유황, 각종 한약, 그 다음에 대장으로다 설사요법, 유산균 효소, 신장 혈액의 오메가3 이런 것들이 해독의 종류라고 한의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독요법의 한계가 일반적인 해독요법으로 치료가 다 된 듯 보이다가도 다시 재발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한의사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가 아무리 약을 써도 처음부터가 이게 효과가 없어. 그건 독성을 먼저 없애줘야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걸 안 해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금속 해독을 간과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한의사가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금속을 없앤다는 한약들의 실제 효과는 이게 임상으로 증명된 약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 양반이 꽤나 유명한 한의사예요. 네? 그래서 자금정이라고 오배자, 산자고, 속수자, 대극, 사양들을 쓸 수 있는 게 자금정이라는 게 중금속을 배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제대로 쓰질 못하게 돼요. 그래서 프로엠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엠은 중금속을 해독하는 특화된 건강기능을 시킵니다. 한약을 복용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프로엠을 병용 투여를 했어요. 한의사가 프로엠을 병용으로 그냥 준 거예요. 투여를 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 난치병 치료율이 상승이 되고 보약을 줬는데 피로 개선 효과가 훨씬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개념은 왜 말씀드리냐면 모든 치료는 우선 해독부터 해주라는 얘기예요. 해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로엠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 물을 많이 먹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해독을 하는 방법은. 그래서 썼더니 아토피, 건선, 지루성 피부염, 한포진, 화폐상 습진 이런 것들이 다 잘 치료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는 해독을 해줬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해독이 필요하대. 인체 내에서 몸의 해로운 독소의 축적과 해로운 작용들을 제거하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지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간의 해독 기전을 보게 되면 간이 해독에 간 때문이야 그러지만 간의 해독 기전은 엔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독소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독소와 톡신이 간으로 다 들어갑니다. 간으로 다 들어가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페이스 1 반응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이토크롬 P450 효소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옥시데이션, 리덕션, 하이드롤리시스, 하이드레이션, 디할로게네이션이라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한 영양소가 뭐예요? B2, B3, B6, B12, B9, 글루타치온, 이게 비타민 B군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간의 해독 기능을 여러분들의 해독을 할 때 먼저 써야 되는 게 고용량의 비타민 B 컴플렉스 요법을 꼭 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작용이 일어날 때 이런 엔자임이 필요한데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이런 리액션이 이면서 프리라디칼이 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프리라디칼이 만들어지면 프리라디칼을 없애는 것들은 항산화제라고 그래가지고 A, C, E, 셀레늄, 카파, 징크 이런 것들이죠. 이게 프리텍이에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게 2상으로 넘어가죠. 2상. 세컨더리 페이스 2 컨주게이션 패스웨이라고 해가지고 설페이션, 글루코디네이션, 글루타치온, 아세틸레이션 이런 아미노산 반응이 여기서 페이스 2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미노산 반응이 일어날 때는 뭘 써야 돼요? 아미노산을 여기다 써줘야지 돼요. 근데 일상이 막 일어났어. 일상이 잘 일어났어. 근데 이게 이상에서 아미노산 반응이 안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싱크대에다 물을 확 붓는데 싱크대가 막힌 거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간에 더 데미지를 주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 2가 그만큼 중요한데 페이스 2에서 하는 것은 항이든 아미노산이 주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항이든 아미노산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메치오닌도,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시스테인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